악연을 알아보는 방법, 그러니까 나에게 악연이 누구이냐 이거를 먼저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악연은 사실 세상에는 없어. 왜 그러냐면은 나에게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악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에게 정말 어떤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느꼈던 어떤 경쟁심이 나에게는 원동력이 된 적도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뭐 인지에 그게 높아진 것도 있고, 그 사람들과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피해야 되겠다, 뭐 아니면 이런 행동은 안 되겠구나, 사람을 대할 때 이러지는 말아야,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게 있잖아.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꼭 어떤 불행이나 안 좋은 일을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해서 악연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리고 우리랑 아주 잘 맞는다 하더라도 맨날 걔랑 놀러 다니면서 술만 먹고 막 내가 현실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내가 걔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 성격이 잘 맞다 하더라도 그건 악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악연과 인연이라고 한다는 거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게 악연이야, 이게 뭐 좋은 인연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힘든 바가 솔직히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일반 사람들의 판단에서는 악연은 나랑 적이 되는 사람, 나랑 싸우게 되는 사람, 나랑 다투게 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의 악연이라고 한다는 거는 무엇으로부터 결정이 되냐면은 사실 내가 오랜 시절부터 겪게 되었던 어떤 무의식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악연이 결정이 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굉장히 통제가 심하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있다고 해. 나를 억압하고 나를 혼내고 자기의 권위로 나를 찍어내리는 아버지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심지어 뭐 술을 좋아하고 뭐 눈이 찢어졌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장해서 자기가 이거를 연결을 짓지는 못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일단은 누군가의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보면은 내 안에서 그냥 적개심이 일어나. 그 사람이 그냥 싫어져. 그리고 우리 아빠처럼 생겼던 사람, 눈이 찢어지거나 뭐 배가 나오거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알 수 없는 그냥 혐오감과 경멸감과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당연히 근데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생겼던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게 된다면은 그 사람하고는 결국에는 악연으로 엮일 수밖에 없어.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그 사람과 잘 풀어나갔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무의식적 데이터로 인해 형성된 무의식적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만약에 내가 뛰어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떤 선한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어쨌든은 악연이라는 거는 사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형성된 어떤 그런 경험과 그 빅데이터로 인해서 내가 어떤 특정 인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면은 그런 사람을 내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냥 쟤는 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 쟤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쟤는 그냥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저런 게 그냥 싫어. 막 이런 경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 근데 사람이 한번 깨부수고 넘어봐야 되는 편견이기는 한데, 악연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 이거는 역으로도 되는 거야.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 사람의 인생 경험에서는 어떤 나와 유사성이 있는 누군가에게 뭐 크게 당하고 대인 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는 또 괜히 싫은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악연이라는 거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형성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인간이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편협함들, 또 어떤 스스로의 상처 같은 거를 치유를 해가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극복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일단은 악연은 좀 그런 식으로 정해지기는 해. 사람들이 또 뭐 예를 들어 소울메이트 아니면 트윈 플레임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우리는 그냥 타고나서 만날 수밖에 없고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이 뭐 트윈 플레임이다, 소울메이트다. 그래서 뭐 내가 여러 남자들 때문에 뭐 여러 이성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은 나는 트윈 플레임과 뭐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그때는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 틀린 얘기야. 왜냐면은 사람들 일단은 소울메이트와 트윈 플레임이라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와 원래 우리의 영혼이 한 몸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를 사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진정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인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주 만물이야. 우리 우주 만물은 현현이 됐단 말이야. 에미네이션이라고 불러. 하나의 신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갈라져서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나무도 풀도 뭐 이런, 심지어 말했지, 사물들도 영혼이 있다 그랬잖아. 이런 사물들과 동물들과 짐승들과 이들도 다 모든 것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영혼을 가진 존재들과 우리는 결국 한 가지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저 사람은 나랑 전혀 달라라고 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소울메이트고 우리의 트윈 플레임들이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인연의 작용으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소울메이트와 트윈 플레임이라고 부르는 조금 더 유대감이 형성되는 존재가 있어. 있다고는 해. 있을 수 있어. 궁합이 뭐 점성어처럼 하면 뭐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나의 소울메이트와 트윈 플레임이 꼭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걸 왜 꼭 인간이어야 돼?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소울메이트와 트윈 플레임이지만은 정말 좀 더 이렇게 성격적 기질적으로 이렇게 유대감이 있는 존재가 왜 꼭 남편이고 왜 꼭 남자고 왜 꼭 사랑이어야 돼? 그게 내가 키우는 개일 수도 있어. 물건이 영혼이 있다 그랬잖아. 내가 아끼는 선인장이,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내가 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엄마가 물려준 목걸이가, 걔네들도 다 영혼이 있어. 걔네들하고 내가 소울 플레임이고 걔네들이 나의 트윈 플레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꼭 나의 소울메이트와 트윈 플레임의 이성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뭐 나랑, 그리고 또 내 소울메이트와 트윈 이성관계로 만약에 적용이 됐다고 해보자. 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떤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유대감과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사랑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환승이별 시켜버린, 혹은 바람 펴버린, 나를 두고 젊은 청년하고 해서 이혼 도장 찍어달라는 그 남편이 나의 왜 소울메이트고 트윈 플레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왜냐면 인간이라고 한다는 건 누군가의 신뢰관계를 통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가기도 하지만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가 있어. 나를 두고 바람폈던 남자가 나의 소울메이트 트윈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내가 되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한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를, 만약에 그 안 좋은, 그 가슴 아픈 관계를 계속 깨달아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의 소울메이트고 그 사람이 나의 트윈 플레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현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이거든. 소울메이트라든가 트윈 플레임이라는 게 현대의 영성에서 나와 있는 개념이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냐면은, 너의 소울메이트 트윈 플레임은 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생애로 할 거고, 성격이 잘 맞아서 물론 그 사이에 갈등은 있지만은 사랑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 좋은 관계라면서, 이상하게 그게 현대 영성에서 이 개념이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든. 너의 소울메이트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줄게, 너의 소울메이트를 찾는 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소울메이트 트윈 플레임 강좌 막 몇천 불, 그러니까 막 몇백만 원에 막 강좌팔이하고 막 그런 그게 있거든. 좀
왜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해주는 거지. 너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네가 그동안 남자들하고 만나면서 뭐 결혼 못했던 것은 아직 네가 소울메이트를 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네 소울메이트를 찾고 찾을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이런 명상을 하고 이런 뭐 무의식 정화, 우리가 가르쳐주는 무의식 정화면은 너의 소울메이트를 만나 이러면서 장사로 이게 전락이 되어버렸어. 책팔이로, 강좌팔이로. 이런 걸로 전락을 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 소울메이트, 나의 영원한 사랑? 그래. 그러면은 막 정말 막 데스퍼레이트하고 정말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도 상관없거든.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바로 줘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나 이 트윈 플레임이라고 한다는 게 나에게 반드시 막 행복과 영원한 사랑과 막 기쁨과 신뢰를 가져주는 그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울메이트와 트윈 플레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점성학적으로 따지면은 궁합이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그걸로 이 사람들이 궁합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 점성학에서 시너스트리라고 그래. 시너스트리는 이제 서로 이제 잘 이제 공감이 되냐, 얼마나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냐, 함께 그러니까 원래 시너스트리가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순에서부터 나온 단어거든. 근데 그리스어 순이라고 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함께하다라는 뜻이야. 그래갖고 뭐 시너스트리 뭐 함께한다는 거, 뭐 함께하는 거를 이제 보는 뭐 궁합이라는 뜻이지. 그런데 점성학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궁합을 많이 보려고 해.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이해는 해.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점성학적으로 궁합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사람과 평생애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궁합으로는 그거를 점성학적 궁합으로는 볼 수가 없어. 점성학적으로 궁합을 볼 수 있는 거는 그저 이 사람과 나의 뭐 성격, 환경 이런 것들이 상생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볼 수 있는 것뿐이야.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봐야 돼. 그거는 점성학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점쳐야 돼. 우리의 인연이 어떻게 풀어갈지. 궁합 하나만 가지고는, 점성학에서는 궁합 하나 가지고는 결혼할지 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나하고 잘생긴 남자 누구 있어? 뭐 B하고 내가 B를 좋아하거든. B 같은 남자 좋아해. 뭐 B 아니면은 그 누구야? 이거는 잡소리 미안해. 어쨌든 B하고 나하고 궁합을 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막 너무 사랑하고 너무 궁합이 좋고 너무 성격이 잘 맞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B하고 결혼할 수 있어? 아니지. 그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상사하고 사랑에 빠졌어. 유부남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유부남하고 궁합하는데 궁합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 사람 내가 가정을 깨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거를 이겨낼 수는 있을까? 유부남이면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인지 알지? 궁합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사람과 나의 상성이 잘 맞느냐, 그냥 딱 거기까지야.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할까요? 아이는 그거는 다른 걸로 점을 쳐야 돼. 궁합만으로는 점을 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상성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점치는 방법은 또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좀 궁합을 볼 때 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나와 별자리가 맞는 사람들은 궁합이가 뭐 좋은가요? 아니면은 나와 뭐 예를 들어 달 별자리가 맞는, 왜냐면 궁합을 볼 때는 주로 태양하고 달로 보거든. 그리고 상승궁, 이 세 가지를 좀 요점으로 봐. 왜냐면 상승궁은 나 자신, 모든 나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달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래서 궁합을 이런 거를 말을 하거든. 근데 이거는 궁합 자세히 보는 법은 자르고 그 다음에 말을 해줄게.